내가 건망증이 와갖고 말을 자꾸 잊어먹네요. 언제부터 그러세요? 내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돈 넣는 거요. 요만한 거 있잖아요. 지갑이요. 영화의 주인공 미자는 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기로 가주세요. 저기. 동서울. 아이고 뭐더라. 동서울이었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단어조차도 떠올리지 못해서 곤란할 때가 부쩍 많아진 미자는 환자분은 지금 알츠하이머 병이세요. 흔히 치매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결국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나서야 자신에게 벌어질 일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자신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갈 것이란 걸 말이죠. 문학 한자 좀 들으러 왔는데요. 그래서 미자는 시를 써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말들이 자신을 완전히 떠나가 버리기 전에 그 말들을 종이 위에다 써서 세상에 남겨놓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다 가슴속에 시를 품고 있어요. 선생님, 시상은 언제 찾아와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요새 시를 써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하지만 미자는 시를 쓰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란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좋은 시를 완성해내려면 어느 정도의 훈련은 거쳐야 하니까요. 그리고 영화는 거기에 더해서 그녀가 말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흐릿해져가는 기억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 걸 말하고자 합니다. 병원에 갔다가 봤는데 강에서 여기 서중학교 다니는 여자의 시신이 발견돼가지고.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처럼 사실 훨씬 더 본질적인 원인은 미자가 현실에서 아무런 권력도 갖지 못했다는 점에 있었죠. 미자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녀의 말은 아무런 영향력도 갖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누구야? 친구들이 왜 와 이 밤중에? 지금 몇 시인데? 영화에서 미자를 가장 큰 공경에 빠뜨려 버리는 손자는 미자의 말을 무시하기가 일쑤였고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은 자기들끼리 내려버린 후에 미자에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리는 이 중년의 남성들은 물론 아 그런데 엄마는 괜찮은 편이지 뭐. 그래도 전화 자주 해요. 전화로 뭐 오만소리 다 해요. 우리 딸하고 나하고는 친구예요. 그렇게 엄마한테 이야기하세요. 왜 이야기를 안 하세요? 무슨 이야기든 다 한다면서. 영원한 친구라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딸에게조차도 미자의 말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자에게서 말이 점차 떠나가고 있는 것은 미자의 존재가 현실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영화는 말과 미자를 동일시하는 방식을 통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지점 역시도 결국에 말하기와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을 바라본다면 영화의 제목이 시가 되는 이유 역시도 좀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에는 크게 말하기와 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쓰기 문화에 본격적으로 익숙해지기 시작한 건 길게 잡아도 약 500년 정도, 완전한 보편화를 기준으로 짧게 잡는다면 겨우 100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은 일이죠.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라는 유명한 책은 이러한 말하기와 쓰기의 역사를 연구하며 두 방식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화에 접목시킬 만한 부분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개개인의 인간을 해방시키는 데에는 오히려 쓰기가 훨씬 더 기여를 했다는 그런 설명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기에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권력과 신체의 힘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쓰기는 말하기가 갖는 그러한 현장성과 시간의 제약에서 해방이 되어 현실에서 한 발짝 물러난 상태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일종의 가상 공간을 화자에게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흔히 육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말하기가 현실의 그런 조건들과 밀착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겠죠. 1인당 500씩 3천만 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내신 분은 있는데
동의는 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화의 주인공 미자도 시를 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현실에서 권력을 잃어가고 있으니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자는 한 가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지만 타인에게 시를 선보일 때에는 낭송이라는 말하기의 방식을 여전히 동반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미자는 시를 쓰는 것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말하기에서 잃어버린 힘을 쓰기에서 회복하기 위해 시의 세계를 찾아갔지만 알고 보니 시는 말하기와 쓰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중간 시대의 문학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쓰려고 애를 써도 어떻게 시를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시를 쓸 수 있어요? 영화에서 신앙송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 자리에서 미자가 위축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역시도 그러한 중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시 때문에 우세요? 시 못 써서. 그러니까 미자가 시를 완성해 낼 수 있으려면 결국엔 현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미자가 해결을 하지 못했었던 혹은 해결을 미루고 있었던 그 문제가 드디어 해소되는 순간에 미자의 시도 함께 완성이 되는 구조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화가 너무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하기와 쓰기의 테마는 지금 우리들의 주변 상황에 적용을 해서 관찰을 해보기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야말로 말하기와 쓰기가 마구 혼재되어 있는 환경이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쳐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